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버들립셋님의 218 분석 때문에 나름대로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핫한 분석을 굉장히 잘하시는 우리 버들립셋님께서 218 위치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버들립셋님께서 인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시고 계세요. 라이더우님, 오늘은 써니님, 느낌이슈님, 그리고 버들립셋님, 신의 한 수에서 이 부분, 218 부분, 그리고 소년이 온다. 이렇게 굉장히 분석을 잘 해주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강한 331, 강한 331이라는 것은 331 이후의 것은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331을 우선적으로 기소를 하고 331로 기소하지 않으면 다른 이론으로는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고 A를 풀어준다. 이를 강한 331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볼 것도 없다, 무시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잘못 알려진 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 그래서 특정을 하지 않으면 검사는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된 것이 331 그리고 공범이든 관련자든 의문 기타 모든 것을 기소 가능한 것을 먼저 선택해내고 그 다음에 풀어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이론으로 기소 자체가 수사 자체도 불가능하고 기소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이게 강한 331입니다. 다른 것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강한 331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분들의 이 이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핵심은 이론적 부분입니다. 이론적 부분. 그 법리적 부분 포함해서 과연 어떠한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래서 특정 어떤 죄명을 갖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폭행치상인지 상해치상인지 아니면 살인인지 아니면 과실치사인지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가 있어요. 모든 걸 다 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제기되는 331이 추락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고소된 거죠. A를 특정했고 추락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족도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으로 고소장 그렇게 공개가 돼 있습니다. 고소 내용 아버님 블로그를 통해서. 그래서 이 이론을 218 이론이라고 일단 칭할게요. 이 이론은 특징이 뭐냐면 후두부 상처가 공개되기 전의 이론이 후두부 상처가 공개되자마자 결합된 겁니다. 후두부 상처를 이제 부인 못하죠. 후두부 상처를 아버님이 공개했다기보다는 지지자분들, 331 또는 추락 주장하시는 분들, 추락 지지자, 저를 포함해서 이런 지지자들이 공개를 했는데 이것을 보시고 넌 331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넌 331 분들께서는 통합을 하신 겁니다. 기존 이론, 149 폭행, 218 사진에서의 장면, 그리고 후두부 이것을 통합하신 거예요. 후두부 상처를 인정하겠다 이거죠. 후두부 상처를 인정하겠다. 즉 물결, 부유물, 오투 이 세 가지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인정해 주신 것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전 맞다, 생전 거 맞고, 이분들 전부 생전 거 맞고 물결이라든가 오투는 아니다 이렇게 일치된 거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죠.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서도 이론적으로 일치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통합을 한 결과가 지금 이겁니다. 최신 버전이 이거죠. 즉 149 그대로 가고 218 의문점 그대로 가는데 후두부, 이번에 공개된 후두부 것을 결합된, 결국 149, 218 고등학교 중고등 3인 이동 투척, 그 다음에 더 깊은 곳으로 물속. 그래서 모든 걸 통합한 건데 이 이론의 근본적 문제점, 첫 번째 문제점이자 근본적 문제점이자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점은 뭐냐면 A가 특정이 안 됩니다. 첫째, 범행 주체가 특정이 안 됩니다.
누가 폭행했는지 수사도 안 되고 기소도 안 됩니다. 하면 되겠지 님이 하셨죠. 박주현 변호사랑. 아무것도 안 됩니다. 특정이 안 됩니다. 수사가 안 됩니다. 그냥 각하 수준입니다. 기소는 더더욱 안 되고 218 이 부분 관련돼서 집중 다루고 계신데 버들립사님이 여기서도 누가 이렇게 넘어뜨렸는지 특정이 안 됩니다. 행위 주체가 특정이 안 된다는 것은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 모든 지식의 명제이론의 핵심이 특정입니다. 특정. 명제이론도 특정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특정. 일반 명제, 계율의 명제도 특정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다. 누가 폭행했는지, 누구 주먹에 누가 쓰러지고, 누가 넘어뜨리고 누가 밀었는지 이런 걸 가정하더라도 특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걸 끌고 간 사람들이 누군지, 누가 물속에 투척했는지, 같이 투척했는지, 주범이 있고 공범이 있는지, 공동정범으로 같이 했는지, 누가 이렇게 물속에 밀었는지 아무것도 이 5개 이론이 특정된 게 없습니다. A는 그대로 빠져나오고 수사 자체가 안 되고 제 이론 안 된다라고 하는 제 가설이 입증이 됐습니다. 하면 되겠죠, 박주현님. 그래서 특정 안 되면 수사 안 된다 하는 것이 그대로 지금 제 말이 맞다라는 표현보다는 제 주장이 좀 더 타당하다고 확인됐죠. 수사도 안 된 각하 수준으로 끝난다. 그래서 근본적 문제를 말씀드렸고 버들립사님이 어떻게 시작하고 계시냐면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정민이가 악하고 굴렀어요. 악하고 굴렀어요. 악도 중요하죠. 그걸 끌어올렸다. 이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시작이며 발단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49와 151에 있었다라고 단정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331의 핵심인데 이것을 149와 151에 있다고 은근슬쩍 넘어가시죠. 이렇게 골랐어요. 끌어올렸어요. 이게 331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149와 151이라고 시작하십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149와 151에 있었던, 이건 논증이 잘못된 겁니다. 가장 핵심적 부분을 은근슬쩍 전제로서 149에 있었다라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이론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건 218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218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동이 끝이 어디죠? 149, 218, 그 다음에 어디죠? 331이 있으면 세 개를 다 다루셔야 되는 겁니다. 세 개를 다. 세 개를 다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이론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맨 끝이 뭐죠? 331. 이것도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검토하지 않고 여기서 끝내시고 계신 겁니다. 2에서 218. 따라서 218을 얘기하기 전에 그 끝에도 331이라는 게 유력하게 주장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반박이 있었고 아버님이 이걸로 고소하셨다면, 유족이 이걸로 고소하셨다면 331도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를 아예 안 합니다. 검토를 아예 안 하고 218만 주장하기 때문에 논증이 잘못됐습니다. 따라서 소년이 온다님을, 느낌이신님과 소년이 온다님을 참조하고 있는데 소년이 온다님 걸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용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주장과 다르면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인용하고 있는 걸 보겠습니다. 소년이 온다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번째 배수로 바로 왼쪽에 붙어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 번째 배수로, 네 번째 배수로 끝단 여기 이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깝네 나무랑. 상당히 가깝지, 이쪽이랑. 전봇대 가로등으로 가려지는 곳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오른쪽 주황색 라인에 가까운 곳이니까 주황색 가까운 거 바로 이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람 2명 정도가 올라와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약간 넘어진 듯한 그런 움직임. 2시 18분이면 정민이는 여기 있고 정민이는 여기 있고 그와 동시에 정민이는 왼쪽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의 한 수에서는 소년이 온다에서는 정민이가 왼쪽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쪽 보셨죠 방금? 여기 초록색, 그리고 여기가 Y자 나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라고 표현하시면서 다른 곳에서 쓰러지는 움직임.
다른 곳에서 뭔가 쓰러지는지 사람인지 돗자리인지는 확인해 보겠지만 다른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포착됐습니다. 즉 정민이는 여기 있다라고 이미 소년의 운다는 정민이가 왼쪽에 있다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른쪽에 있는 동시에 이루어진이라고 표현했던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왼쪽에 정민이 왼쪽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년이 온다가 주장하는 것을 버들 입새님은 잘못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온다님 이것을 참조하셨는데 잘못 참조하고 있다. 소년이 온다는 다른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에 정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동시에 이루어진 오른쪽 것은 정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엇인지 탐구하고 계신 것 뿐입니다. 피해자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의 그리고 목격자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출처가 없고 누가 했는지 모르고 이러면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 이런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고 형사사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윤리적인 문제, 윤리 책임적인 문제를 물을 때도 특정인이 신빙성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이 글을 제대로 썼는지 기억을 제대로 했는지 다른 협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해관계에 따라서 왜곡되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는 이 글의 신빙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인터넷 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든 판사든 이렇게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딱 인터넷에 올라왔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빙성을. 근데 이것을 버든 리스님께서는 너무 여기에 높은 포인트를 주고 계세요. 목격자가 신빙성이 낮다. 매우 목격한 범을 시켜면 경찰 51분의 사건의 메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1시 1일 결지자의 폭행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도 331은 빠졌죠. 1, 149니까 2, 218이니까 3, 331이네. 3은 빠져 있습니다. 하나를 중요한 가장 유력한 것을 검토 안 했다는 것은 치명적이 있다. 말씀드렸죠. 존유 사건에서도 단 하나의 판례를 영스타운 대법원 판례를 빠뜨려서 존유 굉장히 유명했던 교수인데 한국 사람인데 굉장히 문제를 많이 겪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다. 하나의 중요한 걸 빠뜨리면 안 됩니다. 3, 3일이 빠져있어요. 검토를 안 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도 그 피고인이 죄를 졌다라고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주장하는 주요한 것을 판사들이 다 하나하나 답변을 합니다. 판결문에 하나하나 피고인의 주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검사의 주장과 대조를 하고 그 답변을 해줍니다. 이런 면에서 잘못했다고. 형사사건 판결문이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논증 대화, 답변이 중요합니다. 근데 즉 빠뜨리지 않는 게 중요한데 3, 3일을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게 또한 치명적입니다. 또한 3, 3일을 떠나서 이렇게 돗자리가 여기서도 있었고 바로 Y자나무 앞에서도 옆에서도 있었고 바로 비탈과 평지가 만나는 이렇게 위험한 장소에 있었다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사진으로서 객관적인 증거로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없다. 그리고 피의자 A, B, C 4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오른손으로 때려서 다른 사람이 왼손을 때리고 또 다른 사람이 옆에서 잡고 있고 이런 게 하나하나 확인이 돼야 됩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그래서 특정, 개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individuation 그다음에 이런 개별화, 특정화, particularization 구체화, 특정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그 특정, 구체, 개별화, 그다음에 명확화 이런 거에 일단 1차적으로 강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서는 ABC는 특정을 떠나서 ABC는 신원도 파악이 안 됐습니다. 신원도. 이런 경우에는 수사 자체가 안 되고 기소 자체가 어렵습니다. 수사를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경찰이 수사 안 하고 종결했잖아요. 피의자가 할 수 있는 했다라고 특정할 수 있는 3, 3일이 있음에도 나머지 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모순입니다. 피의자가 특정된 그래서 3, 3일이 가장 강력하다라고 국민들이 믿고 계신 거죠. 특정됐고 신원도 확인됐고 교사도 상당 부분 이루어졌는데 결론만 이상하게 한 거죠. 증거도 많은데 6분까지 여등의 모이는 적이 218 위치로 옮긴 2시 8분 이후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평지 옮기는 이론은 느낌이 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누린 선우님, 라울더우님 다 분석을 매우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일이 언급을 드리고, 이분들 전부 평지에서 평지 이론입니다. 추락을 부인하고 있다. 지금도 방금 말씀드렸죠. 옮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평지에서 평지로 옮긴. 저는 119를 부르는 것 대신 2시 8분 정민 또 구조 의무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2, 119 부르는 거. 근데 그것도 특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누가 불러야 되는지를, 구조 의무 이행할 자를 특정을 못 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4명을 등장시켰기 때문에 피해자 이외에 신원도 확인되지 않은 총 4사람을 등장시켰기 때문에 수사도 안 될 뿐더러 이론 자체, 명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누가 옮겼고 구조 의무가 누가 있는지, 누가 신고를 했어야 되는지를 전혀 아무것도 확인되거나 특정될 수가 없습니다. 민이를 보다 어두합니다. 얼마든 그런데 그 사건 자체를 갖고 흥미를 갖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건을 해결해야 되고 유족이 싸우는 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 뜻이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따질 필요가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론도 제기될 필요가 있는 것 다 맞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이런 이론이 생겨나면 안 된다 취지가 당연히 아니죠. 생겨나서 그럼 한번 누가 맞는지, 누가 더 타당한지를 따져보자는 그 취지지, 이것을 이상하게 왜곡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강한 331 이론이 더 맞다,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119를 부르다 자체가 이미 밤일 때는 이렇게 안 보이죠. 굉장히 어둡죠. 118 위치로 옮겼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조명을 사용했을 가능성, 휴대폰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것도 참고가 되어서 영상 분석할 때 저게 불빛이구나, 휴대폰으로 자리를 비치는구나,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이미 정민이를 한강 강물 속에 던져 넣겠다는 생각을 피해자 일행 A, 일행 B, 일행 C는 처음부터 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생각을 누가 했는지 4명 등장시키고 있으시죠? 4명이 누가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119를 불러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특정한 상태에서 그 사람의 심리적 상태는 그 사람의 외적 행위로서 추론한다. 이 대법원의 법리고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특정이 되고 그 사람의 행위들이 판단되고 그 행위들이 판단된 걸 기반으로 심적 상태, 그것이 고의인지 미필적 고의인지 과실인지 이런 걸 따지게 되는데, 즉 행위를 알아야지 심적, 주관적, 객관적 행위를 알아야지 주관적 판단도 심리 상태 추론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객관적 행동 자체가 신원과 사람이 특정이 돼야 된다. 커피 응급실로 이송하였었겠지요. 불러 있습니까? 그것은 대량 치료 그리고 이 목격자 진술을 알고 계시죠? 이것도 218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331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고, 이것은 그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218, 즉 아까 오른쪽에서 확 떨어진 게 평지에서 두 사람이 확 민 게 정민이라는 것을 이 증인의 진술로서는 근거가 되지 않다. 이거는 무관하다. 이렇게 를 되었음을 책임이 출혈 감을다. 다른 내용부터 행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렇게 A의 입장과 또 연결되죠. A를 두둔하는 게 됩니다. 언덕 부근에서 끌어올린 기억과 고인의 입술은 무관하다. 이것을 보강하는, 이것을 지지하는, 그렇게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조심해야 됩니다. A를 두둔하는 겁니다. A가 하는 말이랑 일치하는 거죠. 그럴 의사는 없었을지 모르나 결과론 쪽으로는. 그래서 넌 331들, 논자라고 하는 분들이 A 입장을 의도적으로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론 쪽으로는 같이 간다. 그래서 제가 싸우는 이유가 그겁니다. 논자들 입장이 퍼지면 A가 웃고 떠납니다. A가 웃고 풀려나옵니다. 일치하기 때문에. 저 입장문 보십시오. 빨간색. 술 먹고 놀았던 고자입니다. 218의 위치 그리고 218 일치를 이제 오른쪽으로 하고 있죠. 정민이는 아까 왼쪽에 있다라고 소년이 온다 했는데 버들립스는 218 일치를 완전히 저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그게 맞는지도 확인하겠습니다. 본 사건을 벌써 다른 떨어져 있는 위치를 파악할 수 218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218 위치가 이 사진 좀 보시면 이렇게 신의 한 수에 실측한 것을 인용하시고 고도가 그리고 실제 장소를 이렇게 비춰 보셨는데 정확하게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8회 다른 일직선과 중앙테크 정민이가 쓰러져 있는 아크로 수평 마커 보겠습니다. 그 왼쪽 이 오른쪽 각 바라보고 다닙니다. 근데 시스템이 문제가 뭐냐면 평지에서 평지 이동으로 하는 그걸 주장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모든 게 다 하나하나가 관심사고 따져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331은 그렇지 않습니다. 331은 평지에서 평지 이동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Y자 나무가 특정되고 특정 지형이 확인되고 거기에 두 사람이 있었고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검사가 기소할 만큼 모든 상황이 좁혀져서 내로우돼서 특정이 됩니다. 근데 아까 4명 자체 행위 주체가 특정이 안 됐고 장소도 지금 계속 굉장히 331에 비해서 평지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많은 논의가 있는데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 위치 자체가 죄송합니다. 이 위치 자체가 이렇게 먼 게 아닙니다, 여러분. 331 바로 밑이거든요. 이 331 나무고 Y자 나무 바로 밑이에요. 여기서 여기가 멀지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돗자리 있고 여기 사람 있고 멀지가 않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엄청 멀다는 듯이 얘기했던 것들은 많이 잘못된 이론입니다. 최상준 교수님이라든가 그것을 한때 인용했던 하면대 P14 초천재 그대로 인용했죠. 최상준 교수님 걸 그대로 인용했죠. 이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부분이 이 영상에서 버들립센 영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여기 누워 있었고 뛰어내리고 골든건 하고 했던 여기랑 하더라도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꼭 참조해 주십시오. 와 다루입니다. 제일 왼쪽 이 그리고 331은 이 많은 복수의 것이 필요하지 않고 다 하나씩 특정됐기 때문에 사람 4명도 필요 없고 평지에서 평지에 옮기는 과정 속에 여러 장소도 필요가 없습니다. 5개 장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한 장소 추락 지점 그리고 단 2사람 특정 차이가 많죠. 사진 검사가 기소가 가능합니다. 상의 가 비교하면서 거기에 A 진술도 있죠. 굴렀어요. 떨어졌어요. 걸터져 끌어올렸어요.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쪽 한강 쪽 물 있는 쪽 거기 있는 밸리 내리막 다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특정이 되고 있습니다. 설명 더 왼쪽 말로 합니다. 적 또는 적과 써 있는데 이를 전봇대 왼쪽 나무라 부르.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 다 하나하나 확인할 필요도 있지만 331은 Y자 나무 바로 옆에서 거기 추락되는 곳이 하나고 CCTV가 있고 그리고 올라온 335 다음에 337 그 올라와서 혼자 전화하고 있는 장소까지 확인되기 때문에 특정이 되는 거죠. 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오를 CCTV에서 직계수로를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 영상도 이 이론도 빠뜨리고 있는 것이 331 빠뜨리고 있다 말씀드렸죠. 331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그 337 그 자체를 통째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혼자서 전화하고 있는 그 장면 옆에 정면이가 없고 근데 그 장면에 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그에 관해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다고. 치명적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신고도 없이 가족이
몰래 간다? 가족이 몰래 간 겁니다. 뭐 새벽이기 때문에 연락하기 어려워서 예의상 안 했다? 이런 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몰래 간 겁니다. 몰래. 은밀하게 행동하고 몰래 숨기고 전화 사진도 숨기고 이런 걸 다 감안하고 337에 관한 논의가 빠져 있다. 적으로 탐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이프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는 뒤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배수로 이중 또 다른 배수로 강기사 쪽 끝부분 온다에 아울러 수많은 장소를 다 다루고 있죠. 3번 강기사 점을 거병적 이 장면에 있는 이렇게 모습이 소년의 온다를 인용했는데 소년의 온다의 정확한 내용은 정민이가 왼쪽에 있었다는 겁니다. 218 오른쪽 화살표 노란색에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소년의 온다와 의견이 틀린 의견을 인용하고 있고 또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입장을 얘기해야지 인용인데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서로. 포착된 부분 화면에서는 장면이 218 사진을 찍고 그 옆에 피해자가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사진도 어떤 주장까지 나와 있냐면 뒤에 있는 사진도 이건 저번에 말씀드렸죠. 사진이 두 가지 버전. 여기 휴대폰 안 보이죠? 근데 검은색이 여기 있어서 휴대폰 부분에 밝은 부분을 지웠다. 휴대폰임을 지웠다. 누가? 검은색 보이시죠? 저번에 말씀드렸고 흰색 보이죠? 이게 휴대폰 불빛이 보이는 게 원래 원본 같습니다. 이 부분. 다른 부분 다 따로따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다. 이 부분은 맞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원본 같다. 원래 있었던 얘기죠. 나무 있죠, 나무 여러분? 나무 바로 밑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약간 보일 듯해요.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가깝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깝다라고 하는 그 이론입니다. 여기서 나무가 안 보이죠? 나무가 안 보이니까 거리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까 나무 보셨죠? 나무가 있는 거 추론이 됩니다. 나무랑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어떤 분이 밝혀내셨는데 뒤에 있는 이 여성 네 분 또는 어떤 네 분이 모양이 다른 곳에 있었던 다른 장소에 있던 것과는 똑같다. 유사하죠. 매우 유사한데 옮긴 거 아니냐 이렇게 추론하고 계십니다. 근데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폰 부분이 아까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것 자체가 여기 누가 손댔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걸 찍으신 분이 드러나서 신빙성이 확인됐지만 그래서 정민이가 누워있었다 이런 것은 다 확인됐고 중요한 증인이지만 다른 부분도 왜 휴대폰 부분이 두 가지 버전이 있는지 어떤 건 불빛이 있고 어떤 건 없죠. 불빛 문제가 아니고 어떤 건 휴대폰인지 확인되는데 어떤 건 뭘 보는지 확인 안 되죠. 뭘 보는지 확인 안 되는 이런 걸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지가 의문인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이게 복잡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사진 부분만. 의문은 드는데 이런 사실 자체는 인정이 되고 누워 있었고 또 장소는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뒷부분도 의문이 있고 수많은 의문이 탄생되기 때문에 또 여기 보면 보드 있죠. 보드가 이런 거다. 이거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름대로 한 20% 정도는 저도 동감합니다. 보드가 이거였다. 근데 더 탐구해 봐야 될 일이고 믿음이 20% 이상은 아니다. 근데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20%. 다시. 자, 여기. 자. 다시. 자, 여기. 자. 제가 아무리 이걸 봐도 사람을 던진 게 아니라 돗자리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람이 하더라도 정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정민이라고 검사가 믿고 싶어도 여기 있는 사람이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신원도 확인 안 되고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A 풀어주자는 이론입니다.
A 풀어주자 뜻이 아니다. 정민이 위한 거다 하실 수 있으니까 정정을 하면 A를 풀어주는 결론에 도달되는 결과는 A측 주장과 같게 되는 이론입니다. 익명 TV를 제가 직접 확대해 왔습니다. 보이시죠? 움직임. 살짝 불빛이 드러나고 불빛인 줄 알았는데 은박지일 수 있습니다. 은박지를 펴서 두 사람이 피는 거죠. 더 크게 확 폈죠. 확 핀 상태니까 이제 던지는. 떨어질 때 사람처럼 날씬하게 단단한 게 떨어진 게 아니고 뭔가 휘날리면서 큰 어떤 외투를 입은 그런 게 쓰러지는 것처럼 딱 사람의 몸이 아니죠. 정밀 같은 그런 상태의 몸이 아니고 뭔가 딱 봐도 돗자리 같은. 자, 돗자리 은박지, 불빛, 은박지니까 불빛. 저게 정민이라면 저걸 설명이 안 됩니다. 저것이 사람이라면 불빛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불빛이 작아졌다 확 커지는 것도 보여졌죠, 여러분? 작아졌다가 보통 은박지 필 때 그렇게 하죠. 작은 은박지 보였다가 확 피면서 더 커지고 은박지 부분이 전면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던집니다. 던질 때도 힘 하나도 안 들이고 확 던집니다. 그리고 은박지 부분 계속 나옵니다. 밑에도 나오고 있죠, 은박지 부분. 흰색이 또 보이죠, 여러분? 살짝.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고생 3인이 끈 것이 정말 사람을 끈 것인지 확인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제 새로운 방법은 거기 산책로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가는지를 보면 됩니다.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람이 지나가는데 한 사람을 끌고 갔다? 근데 전혀 포착이 안 되고 거기에 관한 증거가 아직도 없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약간 믿기가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이 막 지나다니고 있는 강비탈 아래가 아니라 여기는 CCTV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환하고 산책하라고 환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그냥 대놓고 정민을 끌고 갔다라는 것은 쉽게 믿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한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일반적 사람들은 저 사람 지나다니네. 저거는 그냥 아무 일도 아니란 이야기지. 돗자리든 쓰레기든 저건 사람, 특히 피 흘리는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지. 그리고 저기 피가 흘렸으면 추락 부분 설명이 안 되잖아요. 추락했기 때문에 피가 흘린 건데 추락을 부인하는 겁니다. 사람이 정민을 끌고 갔다 하는 것은 피가 막 떨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따라서 추락을 부인하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론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여기 지금 지나다니거든요. 저 위치는 사람이 지나다니는지 보겠습니다. 산책로이기 때문에 바로 옆이 사람이 지나오죠. 앞에는 다른 곳이지만 사람이 있었고 저쪽 지나오죠. 산책하는 사람입니다. 쭉 그냥 지나가죠. 네, 이렇게 산책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나가죠. 쭉. 여기서 그 머리 상처가 낼 정도의 것을 여기서 아까 확 민 것이 정민이 그리고 상처가 났다? 믿기가 쉽게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저렇게 지나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드리면 3명이 끌고 갔다고 하는 이론과 218 이론이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이 부분은 산책로이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다. 저는 믿기가 어렵고 그 소년이 온다는 정민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왼쪽에 있다라고 아까 말하고 있는 거 보셨죠? 그리고 추락하는 것 딱 떨어뜨린 것 자체가 은박지를 작게 시작해서 폈다가 점점 커지고 확 은박지가 전면적으로 보이고 확 그걸 던지는 떨어지는 모양도 휘날리는 은박지 모양이 확실한 그리고 나서도 아래도 은박지 따라서 218 이론이 즉 정민이가 저기 있었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 남는 것은 뭐다? 331 추락에 의한 상처. 여러분 감사합니다.